네,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시작할게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모이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저도 지금 강제로 온 거기는 한데, 아, 우리 학생 선생님들 놀아야 되고 할 텐데, 이렇게 모여서. 근데 실험 언제 해요? 이거 내년, 내후년 좀 걸릴 텐데. 유니스트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들 울산에 와서 어떠세요? 기대와 맞아요? 아니면은 좀 기대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기대보다는 좋다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 저도 울산에 지금 여기에서 수도권 사시는 친구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부울경에 사는 분들. 부울경이 많군요. 저희 때는 이제 절반이 수도권이었으니까 서울, 경기가 와가지고 되게 처음에 순대에 막장 찍어 먹는 것도 적응이 안 됐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또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런 건 또 좋겠네요. 울산대가 생각보다는 이름값보다는 훨씬 좋은 대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설도 그렇고, 뭐 입학 성적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높진 않은 대학이지만 학교가 확실히 교육에 열정이 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라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기에는 좀 좋은 것 같고, 여기 근처에 맛집들이 많이 없어졌던데 여러분들 그래도 리스트 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에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울산의대 생략교실이고요. 한 번 저번에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본 적이 없나? 없나? 저 처음 보나요? 앞으로 제가 다른 학교로 이직하지 않는 한 계속 정말 자주 볼 사람이니까요. 저는 울산의대 24기였고요.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기인 거야? 39기요? 9기요? 네, 15년 차이라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리학교실, 원래 양리학 박사인데 생리학교실 이렇게 발령이 나서 여러분들이 본과 올라와서 생리학 관련된 걸 할 때 거의 대부분 제가 맡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말 많이 앞으로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조실 분들은 조시고 좀 약속 있다 그러면 먼저 나가셔도 되고, 네, 알아서 눈치껏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녹음하고 있나? 녹음이? 네, 실험실 안전교육. 실험실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점점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때는 항상 옆에 사수가 붙어 있을 거고, 실험 알려줄 거고,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운전면허 따신 친구들 있나요?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본과 4학년 때 갔다는데. 저는 원래 운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장흥교도소로 발령이 났어가지고 공정보건의사 때 운전 안 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때 배웠는데, 운전도 처음 할 때는 어때요? 떨리니까 안전 운전 하잖아요. 옆에 항상 끼어들 때 보고 주차할 때도 긁지 않을까 조심하고, 거다가 한 1년 정도 지날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 사고 난 친구가 있어요, 여기? 한번 사고 난 친구 있어요? 아직은 없을 텐데, 이제 올해 연말만 돼도 아마 여기서 이 정도 숫자면은 한 명 정도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험실 안전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식들을 알아놓고, 알아놔야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실험실을 처음에 가면은 실험복을 여러분들 가운을 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을 당연히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실험복을 당연히 착용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것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해요, 실험복이. 당연히 다 젖고 그러니까. 하지만 실험복을 입을 때 조금 더 피나 이런 것들을 우리 옷에 묻는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복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슬리퍼는 금지입니다, 원래. 근데 아마 가면은 사수분들 중에 슬리퍼 신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지적하면은 그거는 쉽지 않은 행동인데, 어쨌든 원칙은
적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운동화예요. 근데 저도 운동화를 신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크록스를 신긴 하는데 어쨌든 원칙은 운동화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실험실 내 취식도 원칙은 금지입니다. 계속 원칙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가면은 네, 과자도 먹고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적어도 이 울산에 여기 8층, 7층을 올라오면 지금은 그 사무 공간과 실험 공간을 분리해 놨어요, 여기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 바로 옆에 사무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뭘 못 하잖아요. 이런 거 취식 다 금지하면.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울산대 적어도 7층, 8층, 여기 연구실은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취식 금지가 잘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여기서 실험을 하신다고 하면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흡연 당연히 금지인데 실험하는 물질들 중에 굉장히 불에 잘 붙는 물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있으세요? 고등학생 때도 이제 실험 좀 하고 왔잖아요. 그때 불 잘 붙는 물질 뭐뭐 있었어요? 알코올. 그렇죠. 알코올 램프가 우리 가면 여러분들 이제 소주 마시면 소주에는 불 잘 안 붙죠? 소주에는 불 잘 안 붙는데 알코올 램프는 불이 진짜 잘 붙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도수가 몇 도예요?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알코올? 거의 99도예요. 알코올 램프는. 네. 소주가 15도, 20도 요 정도고 알코올 램프는 그냥 에탄올 거의 원액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소독해가지고 알코올을 이렇게 소독할 때 그게 70%거든요. 그것도 다 불 잘 붙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좀 벌면은 막 비싼 뭐 위스키 이런 거 마시러 갈 때 불 붙는 술들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한 60도, 50도 되거든요. 그럼 불이 붙는데 우리가 손 소독하는 게 한 70도, 알코올 램프 99도,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흡연은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시면 안 되는데 급해가지고 좀 빨리 걸을 수는 있잖아요. 절대 장난쳐가지고 다른데 주의 집중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뛰면 안 되는 거. 왜냐면 깨지는 물질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 뒤에서도 나올 건데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보통.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황산 이게 통 해가지고 유리 깨져가지고 팡 튀기면은 진짜 난리 나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셔야 되고 다 난리 나는데 사진은 첨부 안 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근데 그렇게 유리병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시약들 이런 것들이 되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깨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통로는 항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험하다가 앉았던 의자 있잖아요. 의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급해가지고 원래 실험하다 보면 또 급해요. 제 시간에 막 30초 안에 못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로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치워줘야 되고 사용한 시약은 원칙적으로는 즉시 제자리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헷갈려서가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넣어도 되는데 원래 시약은 구분되어 있어요. 성분마다. 산성은 산성대로 모아놓고 염기성은 염기성대로 휘발성은 휘발성대로 그리고 불이 붙는 거는 불이 붙는 거대로 원래 모아놓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일단 다 모아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반응 리액션들이 케미컬 리액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쓰자마자 바로 놔줘야 됩니다. 까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베포레이션이 많이 되는 시약들을 쓴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증기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그런 시약들은 그 가스를 빨아들이는 그런 통 안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그런 통 안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데스크에서 실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실험실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저도 혼자 있었어요. 그 밤새 실험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나 때문에 밤 같이 새줄래? 이게 어렵잖아요. 저도 근데 있었는데 그 원칙은 반드시 동료나 사수와 실험실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날 때 대처가 되고요. 혼자서는 특히 여러분들은 혼자서 큰일 날 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에 쓰러졌다. 쓰러질 때도 그냥 쓰러지면 상관없는데 쓰러지면서 무슨 병이나 이런 거 치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옆에 동료가 없으면은 그 액체에 계속 노출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칙은 동료, 사수와 함께 항상 실험실에 있어야 됩니다.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리고 이어폰 착용 지양해야 돼요. 사고 났을 때 도망가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면은 꼭 이런 시설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는, 눈 씻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에 뭐 들어갔을 때 빨리 가가지고 여기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여기서 이제 물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눈 씻는 기계라든가 혹은 케미컬 같은 거 물질들을 우리가 뒤집어 썼을 때 전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바로 해야겠죠. 응급일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중요한 물품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들이나 아니면은 다쳤을 때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물질들도 한 함 안에 보통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교육연구원 3층에는 이렇게 노란색 캐비넷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 항상 착용할 필요는 없고 실험의 목적에 맞게끔 보호구들을 좀 착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뭐가 튈 수 있다. 그러면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고 장갑도 필요할 경우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라텍스 장갑 끼면 충분해요. 보통의 일반적인 실험 같은 경우. 그런데 용도에 맞게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케미컬 물질들을 만들 때는 라텍스도 여러분들 라텍스 끼고 김장 해봤어요? 안 해봤나? 이게 해보면은 손에 고춧가루 이렇게 다 묻거든요. 그래요? 비닐 장갑 끼고는 해봤죠? 안 했나? 비닐 장갑 껴도 이게 손 안에 다 이게 들어가요. 김치랑 이런 게. 그런 것들로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케미컬들이. 그래서 그때는 잘 새지 않는 나이트릴 장갑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뜨거운 거 만질 때, 아니면은 반대로 차가운 거 만질 때, 그럴 때 그거에 맞는 장갑, 두꺼운 장갑이 다 있거든요. 오토클레이브 몇 도인지 아시는 분? 180, 아니에요. 210. 아니에요. 저런 온도가 있어요. 그 건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데, 저희는 보통 습식 오토클레이브 쓰거든요. 그래서 121도입니다. 121도. 물이 그 정도에 끓고요. 오븐은 보통 55도에서 65도 사이에 맞춰놓는 것 같은데,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오븐에 있는 물질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맨손으로 만질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걸 만질 때는 원칙은 식힌 다음에 만지는 거예요. 오토클레이브도 다 돌리고 나서 뚜껑 열고 식히고 그래서 한 40도, 50도까지는 내려간 다음에 만지는 게 맞는데 급하면 어쨌든 장갑 껴야겠죠? 그때 장갑은 나이트릴 장갑 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열 장갑 껴야 되고 전기일 때는 절연 장갑을 껴야 되고 LN2는 몇 도인지 아세요? 이게 리퀴드 N2 에커지수거든요. 영하 196도입니다. 마이너스 196도. 그 순식간에 얼어요. 잠깐 넣는 걸로는 얼지 않아요. 그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기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순식간에 그 기체가 우리 몸을 보호해가지고 잠깐 닫는다고 이게 큰일 나지는 않는데 조금 오래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다 겪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덴탈 마스크 KF94 이게 있다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덴탈 마스크면 충분해요. 덴탈 마스크면 충분한데 미세입자나 에어로졸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실험을 할 때는 네, N95나 KF94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도 덴탈 마스크 소용없다. 이거 알고 계시죠? 황사일 때. 그때 KF94나 이걸 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써야 되고요. 입자가 아니라 휘발성 물질일 경우에는 이것도 다 뚫고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잘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입자를 막는 거고 케미컬을 막는 거는 아예 공기가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긴 아직 군대 간 분 없죠? 군대 간 동기들은 아직 여기 없을 테니까 가버렸을 거고
네, 방독 마스크 끼는 훈련하거든요. 전쟁 대비한다고? 그거 껴야 됩니다. 그럼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앵고나 이런 걸로는 가스를 방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성면이 뭔지 아시는 분? 들어봤어요? 성면? 건축자재. 맞아요. 건축자재. 들어봤군요. 요즘은 거의 사용 안 하는데. 근데 이 성면은 이게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데 복불복이에요. 이게 조금만 노출량에 비례하지 않아요.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이 이게 엔도셀리오마라고 한글로 제가 모르겠네. 중피 뇌세포암인가? 그런 독특한 암을 유발을 시키는데 이게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노출됐냐 안 됐냐 그걸로만 결정이 거의 되거든요. 운이에요, 운. 노출된 사람 중에서 암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때는 특급 방진 마스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잘 배우셨죠? 마스크 너무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코를 안 막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장원교도소에 있을 때, 네, 장원교도소에 있을 때 이게 코로나를 막겠다고 사람들이 N95를 입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 레벨 D 가운을 입히고 마스크도 씌우는데 코만 안 막고 그냥 다 이렇게 만전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보면서 저거 아무 소용 없는데라고 해봐야 했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역시 공무원 사회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공무원 썰들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 앵고 마스크, 방독 마스크 그 물질에 맞게끔 써야 되고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해야 된다. 적절한 방법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병원체나 고위험 물질을 다뤘을 경우 우리 옷에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나한테 옮기면 안 되겠죠. 내 일반적인 옷이나 손에 묻으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의 자리, 이런 데도 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절한 공간에서 탈의해야 됩니다. 탈의하여 부엌으로 입었는데 벗을 때는 정해진 곳에서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탈의해야 되는데 입는 것보다 벗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게 여기 겉에 있는 다 묻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깥이 우리 몸에 아예 안 닿으니까 그 방법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입는 거는 대충 입어도 돼요. 옷 같은 경우는 잘 벗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사수가 가르쳐 주겠죠. 이거를 가르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즉 제대로 입고 벗고 실습까지 하면 1시간 걸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 물질들을 다룰 때 MSDS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실험 물질이 우리 실험실에 있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산성이고 알칼리고 인화성이고 뭐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케미컬 특징마다 구분되어 있고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들도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데 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공부하시기에는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생화학교실 울산의대 생화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책 7권, 2000페이지짜리 책 7권인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위치가 저기 있구나. 네. 그리고 행정은 원래 안전은 피로 쓰여진다 그러잖아요. 사고 한 번 나면은 지침 하나 생기고, 사고 한 번 나면 지침 하나 생기고, 그렇게 늘어난 지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들은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휘발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은 흉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흉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위에서 공기를 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밖으로 안 나오는 곳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사용해버리면 바로 가스가 여기 교실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생물체 LMO라고 하는데 LMO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 철저하게 잘 사용하시고 뭐 필터 점검이라든지 작업 전후 살균 잘 해야 되고 필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닌데 실험실 관리자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헤파 필터의 원리 혹시 아세요? 헤파 필터?
헤파 필터가 제일 유명하죠. 수술장에서도 쓰고 청소기에도 헤파 필터 달려있는 청소기들이 요즘 나오는데 요즘은 아니다. 그게 요즘이라고 하는 게 한 20년 전입니다. 그게 헤파 필터가 사이즈로 필터링 하는 게 아니고요. 정전기 힘으로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걸리게끔 하는 필터예요. 그러니까 필터 자체가 만약에 효과가 떨어져 버렸다. 그 작은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냥 큰 구멍 뚫려 있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면은 먼지나 이런 것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필터가 제대로 펑션을 못할 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이즈로 거르면은 조금 얘가 성질이 좀 안 좋아지면 공기가 안 흐르게 될 텐데 그냥 막혀버리니까 구멍들이 그렇게 될 텐데 헤파 필터는 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잘 흘러요. 그러면은 걸러야 될 물질을 원래 정전기나 이런 힘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으니까 네, 오히려 촉진제가 돼버릴 수 있다. 그렇고요. 니들 인절이 여러분들은 이거는 솔직히 실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니들 인절이로 걸릴 수 있는 병들 정말 많죠. 제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병은 아마 HIV 아니면 HBV, HCV, C형 간염, B형 간염, 에이즈 요거일 텐데 내 지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니들 인절이를 할 때 캡 다시 씌우는 거 아니에요. 주사 바늘 씌우고 이렇게 빼고 누구 찔렀잖아요. 어디 찔렀잖아요. 그거 다시 원래는 캡 씌우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가면 다 캡 씌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리려고. 근데 하더라도 원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끼거나 한 손으로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뚜껑 여기 바닥에 두고 니들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끼워요. 원래. 근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근데 원래 그것도 금지입니다. 그것도 금지고, 이거는, 네. 그리고 잘 버려야 돼요. 버릴 때 니들 통이, 이건 AI로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니들 통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버리다가 다쳐요. 그래가지고, 이 니들이 보통 한 안전선이 있거든요. 그 이하로 했을 때 뚜껑 딱 닫고 버려야 됩니다. 이 뚜껑은 이게 보통 이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하나는 닫았다가 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한 번 닫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완전히 닫혀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닫고, 통 닫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사용해야 될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원심 분리기예요. 원심 분리기는 왜 쓰는지 아시는 분? 왜 써요? 그 밀도 차이에 의한 어. 분리를 더 빠르게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 원래는 가만히 두면 무거운 건 가라앉죠. 근데 막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G포스, 중력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얘가 엄청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터지면 튕겨나가요. 네, 터지면 튕겨나갑니다. 실제로 이거 MIT에서 사고 났던 사진이고요. 울산여대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죠. 울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고가 났고 그것 때문에 한 5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는데 비용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튕겨나가지 않게 하려고 뭘 하죠? 원심 분리기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 두 개가 양쪽 중심축을 두고 양옆이 무게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중심축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G포스, 굉장히 높은 중력이 가해지면 이게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날아가면은 그때는 진짜 복불복입니다. 맞으면은 방법이 없고요. 살 방법이 없고요. 안 맞기를 바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토클레이브입니다. 오토클레이브는 아까도 121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압력도 있어요. 이게 한 1.5기압? 그래서 뚜껑 한번 갑자기 중간에 열잖아요. 그럼 팡 터집니다. 제가 실제로 해봐서. 네. 압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니까 이걸 사용하기 전에 꼭 사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서 열선이 있거든요. 열선이 물이 없으면 타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넣고 이게 압력이 1.5기압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121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잘 안 잠그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잘 잠그고 실험을 해야 되고요. 액체 폐액을 분리 배출할 때
이게 산과 알칼리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황산은 네, 이거 좀 잔인한 사진들이라서 이거 가지고 오진 않았고 물과 닿으면 큰일 납니다. 황산은 터질 수 있어요. 온도도 확 올라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물 있는데 버리면 안 되고요. 황산은 그냥 보통 버리라고 할 때 학교에다가 연락해서 이거 좀 버리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두면 되냐 물어보고 거기다가 진짜 안전하게 중간에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잘 갖다가 놓으시면 거기서 학교나 병원에서 처리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하시면 안 된다. 고체 폐기물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뭐 유출되고 화재 발생하고 뭐 할 때 뭐 열심히 불 끌 수 있으면 끄고 저한테 연구실 책임자가 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전화하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지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론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붙잡고 도망가시세요. 근데 혼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혼자 도망가시면은 그 친구는 사고 난지도 모르다가 큰일 나잖아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알리기 두려울 수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사고 났다는 거. 근데 그거는 사고 수습하고 나서 생각하시고 일단 동료와 함께 도망가세요. 가시고 그 다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전화 주시든 뭐 누구한테 전화 주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진짜 실험은 좀 욕심이 생겨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온 건데 여러분들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꼭 안전하게 여러분들 몸부터 생각하시면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학생들, 제 지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몇 주인지는 모르겠네. 색깔이 색이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찾아볼게요. 어쨌든 강의는 끝났습니다. 강의는 끝났고,